박수 쳐주셔서 너무 좋은데요. 네.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장원찬입니다. 여러분 뒤에 사진 보셨어요? 네. 사실 저는 뭐 여기 나온 사진 별로 안 좋아요. 제가 PD 선생님한테 사진 한 4, 50장 좋은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제 얼굴이 좀 안 나오는 거, 뒷모습들 뭐 주로 얼굴 안 나오는 것만 골라서 이렇게 찍어주셨더라고요. 근데 뭐 안 보이지만 잠깐 제 얼굴을 보니까 제 얼굴이 어떻던가요? 네? 네, 행복해 보이죠. 네. 오늘 사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뒤에 이제 사진이 보이는데요. 어딘지 혹시 아시는 분? 모르시겠죠? 네,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하와이에 섬이 5개 있는데 그 중에 마우이라는 섬이 있고요. 이 마우이 섬에는 할레아칼라라는 이렇게 산이 하나 있습니다. 국립공원인데 여기가 뭐로 유명하냐면 일출하고 일몰이 되게 유명해요. 저게 일출일까 일몰일까요? 네, 일출이 아니고 일몰 사진이거든요. 일몰 사진이 제가 이때까지 찍은 사진 중에서 가장 멋있는, 어떻게 찍든지 잘 나오는 사진이 이 할레아칼라의 사진인데요. 여러분 사진을 보면 되게 좋게 보이지만 사실은 저는 이 산을 올라가려면 차를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을 2시간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옆에 낭떠러지고. 올라가는 건 또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옆에 있는 저희 집사람이랑 애는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경치를 보니 기가 막히다, 뭐 멋있다. 나는 땀이 막 이렇게 흐르는데 고속버스가 오면 굉장히 이게 길이 좁아서 비켜가기 되게 힘들어요. 서야 돼요. 근데 그걸 2시간을 갔어요. 가서 이제 이걸 보니까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다시 2시간 내려와야 되는 거죠. 이거는 15분 보면 끝인데, 근데 이게 내려올 땐 해가 진 뒤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뒤에 있는 우리 애나 와이프는 뭐 하늘이 멋있고 별이 초롱초롱하고 내 눈에 뭐가 보이겠어요? 고속버스만 보여요. 고속버스만. 무서운 거죠. 남자 체면에 무섭다는 말은 못하겠고 2시간 내려왔는데 땀이 그냥 온몸을 다 젖었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요, 잘 생각해보면 여행 계획할 때는 되게 즐겁잖아요. 여행 계획하면. 근데 막상 또 가면 싸우죠. 같이 싸우잖아요. 뭐 먹을 거까지 싸우고. 근데 또 뭐 눈 보러 갔는데 눈을 볼 땐 좋은데 길 막히면 짜증 나잖아요. 예? 뭐 바가지 요금이 있고 사람 많고. 여행은 과연 행복한 일일까요? 근데 끝나고 나서 사진 보면 또 좀 추억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하려고 하는 거죠. 여행이 과연 여러분한테 행복을 줄 것인가? 해답을 좀 드릴까 해요. 제가 봤던 영화 중에요, 좀 오래된 영화인데 이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이 버킷리스트란 그 모건 프리먼 사람과 잭 니콜슨이 주연했던 영화죠. 전 되게 인상 있게 봤어요. 이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사실 병자잖아요. 이제 시한부 인생이죠. 이제 곧 그 여행 병동 한 병동에서 만나가지고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왜 했을까? 저는 관심이 그거였어요. 왜 이런 리스트를 사람들이 작성을 할까? 리스트 안에 뭐가 들었을까? 리스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게 들어가는지? 탄자니아 세렝게티에서 사냥하기, 저도 아직 안 가봤어요. 만리장성에서 오토바이 타고,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경관 보고. 공통점이 뭐예요? 되게 여행하는 거잖아요. 이 여행을 가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킷리스트에 보면요,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인데 이 일들이 여행인 거죠. 그럼 왜 죽기 전에 이렇게 버킷리스트 만들 여행이 들어갈까? 이게 저 관심이었어요. 영화에서 보면 그 모건 프리먼이요, 잭 니콜슨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집트에서 사람이 죽고 나면 천당으로 가는 그 문 앞에서 문지기가 질문을 2가지 한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고 천당에 넣어줄지 말지 결정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조금 유식하게 영어로 이야기해서 Have you found joy in your life라고 그러죠. 이게 네 인생에서 즐거움 혹은 행복이라고 그러죠. 행복을 찾았느냐. 찾았으면 일단 첫 번째 질문 통과한 거죠. 여러분 찾으셨어요? 못 찾았으면 여러분 지옥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2번째 질문은 더 재미난 질문이에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해줬냐라고 질문을 해요. 사실 첫 번째 질문은 아마 좀 어쩌면 좀 쉬운 질문인데 2번째 질문을 답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결국 이 2 사람은 이 행복을 찾아서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여행을 간 거죠. 영화의 전체 흐름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하죠. 여행은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느냐? 적어도 이 사람들한테 행복을 준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야기를 조금 더 하죠.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요, 긍정심리학자들이에요. 이 긍정심리학자들 중에 대가가 몇 분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칙센트미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칙센트미하이는 플로우라는 그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플로우를 사람이 가졌을 때, 그걸 느꼈을 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플로우라는 건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나한테 좀 맞는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와 함께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플로우를 느낄 수 있고, 그래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어릴 때는요, 하고 싶은 일이 많잖아요. 근데 어른 되시면 하고 싶은 일이 줄어요. 네,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느냐? 청소하고 싶어서 하세요? 설거지 하고 싶어서 하세요? 빨래 하고 싶어서 하세요? 공부하고 싶어서 하시나요? 사람이 생각보다 하고 싶은 일이 어른이 되면 줄어요. 그래서 칙센트미하이가 어른들이 몰입하기 가장 좋은 조건이 뭐냐? 그게 여가활동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이 놀 때죠. 사실 놀 때 여러분들은 몰입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여가활동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 그게 여행이에요. 사람들은 여행을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 몰입할 수 있고, 몰입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은 행복감이 이렇게 밀려오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이제 긍정심리학자 얘기를 들어서 첫 번째 답을 드렸어요. 어른들이 됐을 때 여행은 여러분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최근에 2014년도쯤에 대학생 125명을 데리고 조사를 한번 했어요. 이제 실험을 했어요. 두 가지 실험했는데, 첫 번째 실험 뭐냐면 사람들한테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했던 경험이 뭔지 써봐라 그랬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 125명 중에서 첫 번째 순위로 여행을 꼽은 사람이 28명이었어요. 2순위를 잡았어요. 2순위까지. 그랬더니 18명. 3순위까지 잡았더니 14명. 그래서 총해서 보니까 대략 한 45% 정도에서 50% 정도가 여행을 자기가 인생 동안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즐거웠던 경험, 행복했던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 계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2명 중에 한 사람은 적어도 자기가 행복했던 기억으로, 경험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게 여행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실험 뭐였냐면, 두 개의 집단을 나눴어요. 125명을. 한쪽에서는 아까 여행이라고 한 사람들, 나머지는 여행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가른 다음에 제가 뭔 태스크를 줬냐면, 자, 한번 자기가 여행이라고 했다면 그 여행했던 상황을 이렇게 기억해보라 그랬어요. 이쪽에서는 자기가 했던 그냥 일반적인 자기가 행복했던 경험들, 그거를 기억해보라 그랬어요. 두 개를 기억하게 한 다음에 그 순간에 얼마나 행복한지를 물어봤어요. 두 개 집단을 해보니까 어느 쪽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냐면, 여행을 했던 걸 기억했던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해보니까 두 개가 뚜렷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더 이야기할 건 뭐냐면, 여행은 기억만 좋은 거냐? 기억 이상으로 좋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돈을 쓰잖아요. 여행하려면 돈 들어가죠. 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또 여러분 돈을 어디에 쓰세요? 물건 사는 데 쓰시죠.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좀 유명한 2003년도에 나온 이제 논문을 찾아보면 이런 두 개의 그 그룹으로 나눠서 보는 거죠. 한쪽에서는 이 물질을 소비한다 그래요. 우리가 뭐 물건 사는 거, TV 사고, 뭐 옷 사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 그러고, 반대쪽 그룹한테는 여행과 같은, 우리 경험 소비라 그래요. 여행과 같은 갔다 온 거,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 두 개 그룹을 이야기한 다음에 두 개 그룹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더 행복했나?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그랬더니 이게 물질, 즉 우리가 돈을 쓰면서 물건을 사거나 이랬을 때 나오는 소비보다 여행이라는 경험 같은, 생활에 가면서 겪었던 경험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걸로 행복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같이 나눈 사람한테 호감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내가 오늘 TV를 샀니 안 샀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이번에 어디를 갔다 왔는데 뭐가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호감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으시죠?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사람한테 호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종합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여행이라는 건요, 사실 좋은 기억을 만들어 주기도 하지요. 또 동시에 여러분한테 뭘 줍니까? 그걸 이야기함으로써 우리는 훨씬 좋은 행복한 감정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물건 잘못 사서 기분 나쁘시죠? 실망하시잖아요. 불행해지잖아요.
집 잘못 사시면 매우 불행해지죠. 네. 여행도 똑같아요. 여행을 잘못하시면 불행해요. 어떤 게 더 오래 갈까요? 우리가 물질을 샀을 때 실망하는 실망감, 불행이 더 오래 갈까요? 아니면 여행이나 이렇게 경험을 했을 때, 그렇죠. 여행이 더 오래 가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행은 즐거울 수 있는 반면에 여러분한테 불행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떨 때 행복해질 수 있나?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한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불러요. 제가 한 10가지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드릴게요. 10가지를 지금 시간 관계에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제일 첫 번째 부분은 계획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계획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지나친 기대를 높이시면 안 돼요. 기대가 높아지면 실망은 커지게 돼 있어요. 네. 두 번째 부분 올려주시겠어요? 네. 여행을 즐기고 여행의 그 변화, 소소한 변화들, 그리고 소소한 일상의 변화를 여행 속에서 즐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새로운 걸 찾잖아요. 새로운 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오래 가요. 그리고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년퇴임하시고 빨리 사람들이 아프고 나는 이유는 변화가 없어서 그래요. 어른들한테 주는 그 변화는요, 여행이에요. 여행은 여러분한테 새로운 만남을 주고 새로운 장소를 가게 되고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를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행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혼자일 때보다 둘일 때 더 커져요.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행복을 나눌 때 더 커진다란 말 하죠. 똑같아요. 여행도요. 혼자 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혼자일 때보다 둘일 때 그 행복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둘이 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시면 돼요. 물론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죠. 네 번째 올려주시겠어요? 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 이거는 저희가 관광학 학생들은 다 이야기를 해요. 가셔서 거기 있는 주민들한테 감사하고 좋아해주고 즐거워해주고 여러분 여행 가시는 것 자체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는 게 중요하죠. 다섯 번째는 자기 수준에 맞는 도전을 해봐야 되고 이게 플로우니까요. 여섯 번째는 즐거워할 거리를 찾아야 되고 저는 리스트를 해보라 그래요. 적어도 여러분 가실 때 먹거리든 할 거리든 뭐 하나를 리스트 해보시고 그걸 꼭 해보세요. 그래서 기억에 남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여행은 휴식이죠. 지나치게 뭐 쇼핑하러 가든 뭐라든 스스로를 너무 피곤하게 만드는 게 안 좋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패키지 여행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다 괜찮은데 좀 피곤하게 만들어요. 여덟 번째는 여행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여행 자체에 빠져서 여행 가는 것 자체에 매여 있으면 여행을 즐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기억을 위해서 항상 단초가 필요해요. 그 여행을 기록해야 되죠. 글로, 사진으로 이런 기억들의 단초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갔다 온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여행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많이 이야기하세요. 그게 큰 즐거움을 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이 순간이 되게 즐거워요. 여행에 대한 이야기 할 때 더 즐거웠어요. 여행은 행복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 사진을 돌아가서 보시면 이 사진을 보면서 그때 생각해보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힘든 기억들이요. 추억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여행이에요. 여행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제 가이드라인 잘 지키시고 여행을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